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법개혁 특위가 첫 시작이 이렇게 다른 야당들의 불참으로 오염된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과 야당의 이름만 바뀌어 있지 그 야당은 여전히 지난 여당인 시절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지난 2012년에 19대 국회로 들어와서 대선을 준비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도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 참담했습니다. 경찰 또한 그랬죠. 오랜 기간이 지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정권 교체가 돼서 우리가 그 당시 야당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의 여당으로 그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쉴드치고 방해했던 그 분들의 세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이 오늘 이 빈자리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짧게 생각하면 4년, 5년 동안 여전히 검사를 하셨고 법무부 직원을 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법무부 장관이셨죠. 국정원 대선 개입 때 원세훈 원장 그 모든 사건에 철저히 전 방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위터 사법공조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의 그 모든 재판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죠. 증거 능력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는 묻고 현재만 가자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저 야당들은 그 과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참담한 현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겠죠.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졌던 그 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누렸던 검찰을 향한 그 힘을 온전하게 정당하게 법무부 장관님께서 개혁의 힘으로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혁 의지 제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그 검사들에 의한 성추행이라든가 또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검찰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내부 문화나 의식의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검찰이 이 전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반성하고 검사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법무부에서 나서서 검찰에서 나서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또 다른 국정농단 사태 없었겠죠. 그리고 한 검사의 그런 황당한 자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모든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들 승승장구했고 국정원에서도 승승장구했고 검찰에서도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왜 나서서 본인이 정당한 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줄 잘 서서 본인이 조금 더 출세하고자 이런 것들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정치인들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법무부, 검찰, 이 관련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도 누군가는 가해자, 피해자 정면에 서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방관자로, 때로는 침묵으로 협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예산 편성도 합니다만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법무부 하면은 바로 검찰밖에는 연상하지 않을 정도로 법무부의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인권이라든가 다른 교정 보호, 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고 그 원인은 결국은 검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법무부의 그 검찰의 과잉화 현상 이것을 이제 없애자는 게 탈검찰화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시간도 걸리겠고 또 검사들 개개인의 어떤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공수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것이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계속적인 질문을 할 텐데 일단 성폭력 진상조사단이 법무 나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나눠져 있지 않고요. 진상조사는 대검에서 설치됐고요. 조사단은 그리고 이제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그 교정본부도 있고 법무부 내 다른 여성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무검찰 전체 성범죄 문제를 다룰 대책위원회에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전 서구울 출신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대전 서구울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말씀하셨고 또 비교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 패단도 아주 절절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좀 의지와 당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는 확실히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일선 검찰에서 이뤄지는 수사 현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라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기조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정수석 비서관이 적어도 장관님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저는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 현안에도 간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수석 전문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가 계세요. 예? 그리고 장관님 역시 수사 현안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 수사지휘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네.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님, 검찰국장, 또 기조실장, 법무실장, 그리고
주요한 저 뒤에 인권국장도 보이시고 출입국 본부장도 보이시고 대변인도 보이고 주요 검찰과장, 형사과장 주요 보직에 법무부가 오늘 다 나왔는데요. 우리 법무부의 주요 보직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수사 지휘를 통해서 수사 현안에 간섭하지 않는 것, 자제하는 거랑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에 돌아가는 모든 현안들을 파악하는 문제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때 저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의 관심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첨수 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수사단을 또 동부지검에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문제, 또 지금 강원랜드 비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외압과 관련된 양분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임시적 기구, 조직의 설정과 해편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관님이 챙겨야 되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양문환 검사장이 이 단장으로 있는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은 이 채용 비리와 외압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인지된 사건을 포함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 플러스 수사 과정의 외압 개입 의혹 이것이 수사 그러다가요. 그 수사를 하다가 강원랜드와 관련된 다른 별도의 비리가 드러나면은 수사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검찰국장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찰국장님. 그럼 차관님이 딴 생각. 네, 차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부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저는 인지된 사건을 폭넓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영장이긴 하지만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표현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마는 우리 한인섭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예의를 갖춰서 가능한 한 의심스러울 때는 법무검찰의 이익으로 이 기준을 도입을 해서 받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설정했지만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검사가 사경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다 고소장 내고 고발장 내고 진정장 내지요. 두 번째, 경찰의 영장 신청 시 그것의 가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완 수사를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 법안에는 수사 완결권을 경찰에게 상당 부분 보장을 해줬는데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다. 즉 무혐의 사건조차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이것을 사후적으로 스크린하게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 조정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사 영장심사에 대한 통제에 관련해서 영장을 예를 들어 기각하는데 사경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의심사를 영장심의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구성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사법 절차에 자꾸 이렇게 외부 민간인 기구로 뻔히 사법 절차라는 것은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런 건데요. 이러한 정규적인 시스템을 자꾸 벗어나서 외부 기구, 외부 이런 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권고를 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을 피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 추상적 조항이거든요. 누가 판단할 것이며 우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당연히 법무검찰이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철저하게 전국적인 모든 수사 현안을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은 아주 옳은 태도고 지당한데 이렇게 추상적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이런 한 4가지 점을 문제로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에 일단 답변을 일반적으로 드리겠고요. 아마 이 4가지 지적하신 문제점들의 어떤 공동적인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신뢰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경찰에 대해 수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서로 이제 충돌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영장 신청 시에 그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보완 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영장을 신청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혐의 상태에서 보완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검사에게 소추권을 주는 거나 결국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반대 논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경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라는 이제 추상적 기준 그걸 포함해서 결국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인권 어떤 감독적 기능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지적하신 4가지 문제점이 옳고 틀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과정에 대한 그 인권 보호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견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찰에게 정권을 줬을 때 그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예산 편성도 합니다만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법무부 하면은 바로 검찰밖에는 연상하지 않을 정도로 법무부의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인권이라든가 다른 교정 보호, 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고 그 원인은 결국은 검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법무부의 그 검찰의 과잉화 현상 이것을 이제 없애자는 게 탈검찰화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시간도 걸리겠고 또 검사들 개개인의 어떤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공수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것이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계속적인 질문을 할 텐데 일단 성방해했던 그 분들의 세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이 오늘 이 빈자리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짧게 생각하면 4년, 5년 동안 여전히 검사를 하셨고 법무부 직원을 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법무부 장관이셨죠. 국정원 대선 개입 때 원세훈 원장 그 모든 사건에 철저히 전 방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위터 사법공조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원장의 그 모든 재판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죠. 증거 능력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는 묻고 현재만 가자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야당들은 그 과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참담한 현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겠죠.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졌던 그 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법개혁 특위가 첫 시작이 이렇게 다른 야당들의 불참으로 오염된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과 야당의 이름만 바뀌어 있지 그 야당은 여전히 지난 여당인 시절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지난 2012년에 19대 국회로 들어와서 대선을 준비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도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 참담했습니다. 경찰 또한 그랬죠. 오랜 기간이 지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정권 교체가 돼서 우리가 그 당시 야당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의 여당으로 그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쉴드치고 버렸던 검찰을 향한 그 힘을 온전하게 정당하게 법무부 장관님께서 개혁의 힘으로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혁 의지 제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그 검사들에 의한 성추행이라든가 또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검찰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내부 문화나 의식의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검찰이 이 전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반성하고 검사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법무부에서 나서서 검찰에서 나서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또 다른 국정농단 사태 없었겠죠. 그리고 한 검사의 그런 황당한 자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모든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들 승승장구했고 국정원에서도 승승장구했고 검찰에서도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왜 나서서 본인이 정당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줄 잘 서서 본인이 조금 더 출세하고자 이런 것들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정치인들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법무부, 검찰 이 관련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도 누군가는 가해자, 피해자 정면에 서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방관자로 때로는 침묵으로 협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한